사람들은 이 실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갖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DKU 영상도 제가 비판을 하는 영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본래 의도와 다르게 많은 분들이 실전에 관해 언급을 하면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전 최강의 무술은 과연 뭘까요? 물론 저는 주짓수를 오랫동안 수련했으니 실전에 임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주짓수를 제 메인으로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 실전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크게는 링 위에서의 실전과 링 아래에서의 실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UFC나 로드 FC의 링 위에서의 실전은 무규칙 격투라고 할지라도 사실 굉장히 스트릭한 룰 아래에 있습니다. 뭐 눈찌르기나 낭심차기, 바지 벗기기, 박치기 아니면 뭐 무기 사용 등 생각보다 많은 걸 제약하고 있죠. 그런 룰 하에서 본인이 무슨 무술을 수련하든 뭐 최강의 자리를 놓고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적자 생존이 되기 마련이고, 현재의 챔피언급 선수들은 누구든지 간에 주짓수든 레슬링이든 스탠딩 타격이든 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링 안에서는 무술의 우열보다는 선수의 우열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디알 챔피언인 BJ 펜이 라이언 홀에게 히룩으로 지금 무릎이 돌아간 상황까지 됐으니까요. 뭐 말 다 했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링 밖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날 제가 술을 마시러 친구랑 호프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옆 테이블은 넷이고 우리는 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기본적으로 4대2라는 불리한 싸움에서 저랑 제 친구는 맞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번에는 싸움이 시작됐는데 친구는 도망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4명이 덤볐고 저는 불리한 상황에서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손에 듭니다. 실제였으면 폭처법으로 감옥에 갈 만한 상황이지만 4대1의 상황에서 상대는 흉기를 든 제게 쉽게 달려들지 못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4명이 한꺼번에 제 친구를 때리고 이번엔 저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에 겨룹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옆 테이블하고 시비만 붙어도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무술이 제일 실전에 적합한가의 떡밥의 답은 사실 실전으로 적용하면 무한한 궤도 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이랬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저랬다면 어땠을까 뭐 하는 이런 끝없는 질문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답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또 지적하고 그 뒤에 그 질문을 또 지적하고, 자, 그러니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확률의 문제입니다. 실전에서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뭐 특전사 출신의 참전 경험까지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실전에 단련된 용사라고 할지라도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으면 취한 나머지 소주병에 머가리가 깨질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실전이죠. 그럼 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링 밖에 실전에 무술과 경험을 대입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외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1대1에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무술이든 수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확률을 굉장히 다르게 해줄 겁니다. 유도든 레슬링이든 복싱이든 무에타이든 그리고 제가 수련하는 주짓수든 그리고 심지어 검도나 패싱마저도 무기가 없는 상황이라도 동체 시력의 수련이 있기에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무에타이를 취미로 5년간 수련한 여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여자는 어떤 20kg은 더 나가는 나쁜 놈이 이제 겁탈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자는 회심의 하이킥을 날려봅니다. 남자는 이걸 무시하고 여자를 넘어뜨려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강제로 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눈찌르기나 낭심차기 같은 진짜 효과적인 방법을 쓰면은 도망갈 확률이 있겠지만 평소 수련하지 않았던 기술인 만큼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그렇지만 주짓수, 유도, 레슬링을 배운 여자들은 어떨까요? 처음에야 당황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넘어져서 적극적인 스크램블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주짓수를 한 사람들은 뭐 새우 빼기를 할 거고, 레슬링을 한 사람들은 겨드랑이 파고 일어서서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무에타이나 복싱보다는 아무래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생기는 거죠. 심지어 제압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같은 덩치의 남자 대 남자가 싸우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더욱 제압의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긴 상대에게 원펀치 너가웃이 될 수야 있겠지만 역시 확률적으로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1대1의 실전 상황이 생기면 자연히 그래플링 계열의 무술이 실전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여전히 확률적인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물론 그런 확률적으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무술들을 수련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걸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뭐 주짓수를 하면 정말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달리기를 연습하거나 소리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게 실전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러므로 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무술을 수련하든지 실제로 도움은 되지만 링 밖의 실전은 의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확률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주짓수나 유도처럼 그래플링 계열의 무술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100% 무승부의 확률을 자랑하는 도망이야말로 본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술이나 각종 격투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